네,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 오늘 아침의 뉴스까지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줄 우리의 시사 요정 진현지 소셜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잡스 3.0의 시사요정 CEO 진현지입니다. 네. 오늘 제작진들이 CEO의 미모에 또 한껏 칭찬을 마구마구. 네, 네. 인이어로 다 들렸습니다. 방송 진행은 안 하고 CEO 이쁘다고. 저의 미모 칭찬은 좀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견주어 봤을 때 네. 한쪽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예. 약간. 약간. 네. 진현지 캐스터. 네. 근데 사실은 독실님하고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한탄스럽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민지 세대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 요즘 어릴 때는 시간 되게 빨리 나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20대 중후반부터는 시간이 너무 순삭이어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뭐 큰 차이 없다. 그럼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미모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흐름까지 네. 비슷하게 약간 늙어가고 차이 있습니다. 난다. 약간 요만큼 차이 납니다. 미모도 요만큼, 네. 시간의 흐름도 요만큼. 나이도 요만큼, 요만큼. 주름살도 네. 요만큼 요만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빅데이터 어떤 이야기들 가져왔는지 궁금한데 하나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이 클릭한 검색어로 따끈따끈하게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키워드 3개부터 확인해 보시죠. 숫자 42.7이고요. 불이 난 사진, 또 기부입니다. 무슨 저희 퀴즈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진은 대략 짐작이 가는데 그쵸. 네. 숫자와 키워드는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네. 자, 항상 숫자를 짐작을 못 하셔가지고 네. 이제 현기증이 나실 것 같아요. 현기증 왠- 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숫자에 좀 약해요. 네. 독실님이 제 옆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42.7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뭔가요, 이거는? 이 첫 번째 숫자 42.7은요.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러면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죠. 관련해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헤드라인이 공무원 열풍 지나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해당 내용 살펴보면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해서 42.7대 1로 집계됐다는 소식인데요.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의 47.8대 1보다 낮아져서 42.7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785명 선발해서 3,527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 수는 작년보다 5,420명이 준 건데요.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3.5대 1이었던 1979년 이후에 최저율을 기록한 겁니다. 2013년에 113.3대 1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사이에 7급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올해 곧바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도 역시 하락세인데요. 올해 9급 실질 경쟁률은 22.5대 1로 조사가 됐는데 이는 19.7대 1이었던 200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때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 네.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대기업에 다닐 것이냐 공방이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워라밸이라고 해서 자신의 네. 삶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네. 그런 길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의외네요. 열풍이 지나갔나. 그리고 네. 요즘에는 좀 한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노량진 고시원 뭐 그쪽, 그쵸? 맞아요. 네. 제가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 주변만 봐도 이 경쟁률이 사실 와닿는 이유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 제가 한 초등학교 이쯤에는 부모님 세대가 네. 할 거 없으면 공무원 해라. 꿈 없는 친구들, 약간 네. 장래희망이 조금 없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그렇지가 또 않아요. 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부모님이 권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야 네. 하죠. 예, 성적이 뭐 그러면 또 그런 권유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예. 또 그거고 또 요즘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약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드리는 공에 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마 다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네. 이런
그 경쟁률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경쟁률이 줄어든 거는 저도 좀 많이 느끼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량진에 컵밥집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예 문을 닫았고 당연히 사람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정말 적은 걸 봤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인기가 좀 줄었구나. 그리고 네. 최근에 기사 같은 걸 보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뭔가 적지만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이제 오랫동안 하는 거를 원하는 것보다는 좀 코인이라든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 자체가. 빨리 은퇴하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수치로 딱 드러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또 다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퇴근 힘들고 급여는 박봉이다. 이 흔들리는 공직사회라는 기사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에게 탈공직은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 네, 6일 통계청의 이 한국의 사회 지표 자료에 따르면요, 국가기관 근무를 원하는 청년 비중은 지난해 21%로 2019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최대 강점이었던 이 정년이 구직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이 열악한 근무 조건도 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준비하려다가 사기업으로 진로를 틀었다는 A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강점이 고용 안정성인데 공기업과 보수적인 사기업은 고용 안정성도 보장이 되면서 보수는 더 높다면서요. 지금도 사기업에 취업해서 보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기업 요즘에 조금 안정적인 사기업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하도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제 매력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느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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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서 그 구직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던 직장을 선택할 때 1위가 연봉이고 2위가 근무지더라고요. 어디서 근무하느냐, 그렇죠.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그래서 취업 난방 한계선 이런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전 밑으로 못 내려간다, 용인 밑으로 못 내려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실제로 공무원들의 급여가 9급 공무원의 경우는 본봉이 169만 원이에요. 근데 네. 20대 초봉의 경우가 평균이 200만 원이 넘어가. 250만 원이니까 네. 연봉으로 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보면 또 연금이 그나마 희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네. 연금도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어떻게 좀 바뀌었냐? 더 내고 덜 받고 그쵸. 늦게 받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박봉도 문제지만 원래는 미래를 보면서 다니는 거였는데 이런 노후 대책도 불안하니까 공직이 더 이상 좀 선호도가 예전만은 못하다. 네. 이렇게 네. 예. 사실 그 근무 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만 봐도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 공무원이면 칼퇴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야근한다고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이라고 꼭 일찍 퇴근하고 그런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10월달 되면 국정감사 되면 집을 못 가더라고요. 네. 한 달 내내 남아서 네. 이제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쨌든 공무원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부심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아까 두 번째는 사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 기사를 가장 많이 보지 않았을까 네, SNS에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네. 네, 어제 또 슬픈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대구 변호사 빌딩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었는데요. 네. 화재가 나서 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관련해서 기사를 보시면요. 아이고. 재판 원한 신어 뿌리고 방화 50대 남성 용의자 현장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인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변호사 사무실이 몰린 율촌 빌딩은 7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2층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에 대구 수성구에서 그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2층 203호에서 불이 났고요. 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목격자 제보를 확보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203호 B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신호를 뿌리고 방화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독실님 저기
꽝 하고 폭발음이 들리는 화재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조금 포인트가 궁금하긴 네. 한데 그냥 신호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버리면 그냥 활활 타게 되잖아요. 네. 뭔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신호가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요. 그래서 뿌린 다음에 뭔가 이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화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불을 붙이게 되면 사실 팡 하고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좀 그런 게 같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좀 더 이제 조금 더 예. 봐야겠지만 추이를 봐야겠지만 보니까 저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 뭔가 방화가 있었고 시비가 붙었었던 거잖아요. 그 맞아요. 내부에서. 예. 그러면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을 하던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늘 네. 불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독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직원이랑 옥신각신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니까 직원이 밖에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건물 2층 건물 중에서 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이 잠긴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 상대 변호사 말고 같은 사무실을 쓰던 변호사 분하고 네. 그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다 이제 사망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네. 7명 중에 1명은 본인 방화 네. 용의자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 아침에 난 기사를 살펴보면요. 네. 이 경찰은 A 씨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앙심을 품고 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월에 한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해 6월 패소했습니다. 또 A 씨는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요. 오늘 16일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방화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언뜻 생각나는 게 뭐 사실 이번 3월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도 사실 방화였던 거고요. 맞아요. 이게 네. 60대 남성이 토치로 불을 질러서 시작됐었잖아요. 불이 맞아요. 정말 무서운데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좀 정말 좀 할 예. 말이 이렇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이제 뉴스를 할 때 이제 날씨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날씨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비 소식도 없고 바람도 도와주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방화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전에 뭐 일본 같은 경우 목조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방화를 하는 거의 국가 테러, 국가 전복 이렇게 그 취급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목조 건물들이 있는 데는 한번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착각들을 좀 해요. 아니 뭐 좀 불이 탔을 때 빨리 물 뿌리면 되지 않나. 그런데 네. 이런 영상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분 만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요. 목조 건물의 경우에는 네네, 목조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뭐랄까 좀 이렇게 불에 좀 안 타는 재질이 아니면 그냥 소파 같은데 불 타는 것도 보면요,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가연성 기체들이 꽉 차게 되면 거의 이게 뭐 폭발이 일어난 거야 싶을 정도로 빨리 일어나거든요. 네. 자,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불이 번지는 바람에 이번에 네. 좀 많은 분들이 다치셨고, 네. 그다음에 저 건물이 1995년에 지어져서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하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건물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연기가 꽉 차서 대피를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예. 네. 어쨌든 그런 응징을 하는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이 다르다고 보복성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대구 지역의 변호사회가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소송과 관련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재판은 재판인데 네네. 재판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정말 어떤 현재 법치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네, 이런 맞아요.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첫부터 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사적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갖고 이렇게 사적인 몽대를 네. 일으킨 거잖아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네. 네, 모처럼 기분 좋은 단어죠. 그나마 그러네요. 그래도, 네. 네네. 기부라는 우리 연지 키워드. 캐스터님과 어울리는 단어, 네, 기분 좋은 오랜만이네요. 단어. 네. 기부라는 키워드, 기분 좋은 키워드로 가져왔는데요. 네. 얼른 전해드릴게요. DP의 조연철 변희수하사 유가족 후원금 전달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DP 보셨을까요? 네. 진짜 인기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공감도 많이 하면서. 네. 그리고 남편을 들국박하게 됐대요. 저걸 보고. 우리 남편도 저렇게 군대 생활을 했구나. 내 남동생도 군대 생활을 했구나.
네,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드라마 DP에 출연한 조연철 배우가 변희수 하사 유가족들과 그리고 군인권센터 등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님은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조석봉 일병 역을 맡았던 조연철 배우가 후원금을 전해줬다면서 이런 사실을 군인권센터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SNS를 통해 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임 소장님에 따르면 지난주 변희수 하사가 기억이 나서 후원을 하고 싶었다라는 분이 군인권센터로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후원자 이름이 조연철 배우와 같아서 혹시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연철 배우는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조 배우는 수상 소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국내에서 공해병을 맡은 처음으로 인정받은 박길래 씨, 홀로 작업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비경직직 노동자 김용균 씨,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이 된 고 변희수 하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 구조적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멋진 수상 소감이 계속 기억에 남았었는데 제가 또 기억하게 되는 게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진전지 캐스터와 함께 아침에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